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소영이네 반 친구도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소영이네 반 친구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썼다. 그치. 국회의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자, 여러분이 국회에서 하는 일에 분명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혹시 그 민식이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쵸? 바로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쵸? 이런 것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를 무조건 30km 이하로 다녀야 해요. 그리고 바로 뭐 과속, 카메라 이런 것들 모두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냐면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 다 금지시켰죠. 바로 민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 앞에서 동생하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바로 국회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마련이 되었다. 정식 명칭이 이제 민식이법은 아니고 다른 정식 명칭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제 그 민식이라고 하는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해서 바로 이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앞에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로 다녀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도로에 색깔이 구분되어 있는 거 다 깔려 있을 거고, 과속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훨씬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일, 바로 법을 만드는 일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더 안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우리 어린이 위험한 것 중에 어느 트럭들이 자꾸 우회전을 하면서 길을 건너던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이 자꾸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인가는 이 자동차들이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멈춰야 하고 안전을 더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또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바로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안한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법은 강제성을 갖는 거야. 그치? 모두가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법은 그러면 강제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벌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진짜 심하면 감옥을 가게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 법을 어기게 돼버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또 그런 법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자유라든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법에 국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하는 일,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꼭 편성하길 바랍니다. 즉,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법을 만들었으면 결국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과 관련된 일도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국정감사라고 해서 과연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결국 정부 기관을 감시하고 일을 잘하는지 견제하는 이런 역할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그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조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 하는 걸까요? 4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국회의원은 첫 번째는 임기는 4년이에요. 그쵸? 네, 임기는 4년. 그러니까 한 번 당선되면 4년간 국회의원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몇 년 한다고 기억했어? 5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한 번밖에 못 하죠. 근데 국회의원은 중임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5번, 6번, 1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당선만 해준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몇 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약 300명이다. 그러면 이 300명도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지역구. 지역구 의원이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 이 사람이 253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그 후보를 투표하는 거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뭐 여러 가지 당들이 있잖아요. 그 당을 투표해서 그 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그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47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까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걸 알고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제 좀 더 알 수 있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주변 어른이나 좀 더 물어보거나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300명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미로 국회의원에 약간 특권이 있어요. 국회의원만이 갖는 특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로서 요 사람들이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뭔가의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죠.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불체포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란 말 그대로 현행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막 범죄를 저질러서 잡힌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국회의원 기간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해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못하면 조사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해야만 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막 독재 정권들이 막 국회의원 중에서 뭐 독재자를 비판하거나 하면 막 체포해 가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체포 특권을 주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걸 절대적인 게 아니라 국회가 만약에 이 국회의원이 정말 명확한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했다라고 국회가 동의를 하면 체포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불가능한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면책특권이 뭐냐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를 욕했다. 누구를 때렸다더라. 이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무작정 막 하는 게 다 이해된다는 건 아니고 뭔가 내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조금 보장해 주는 게 이제 이 면책특권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잘못 이용하면 상대방한테 계속 거짓말 같은 정보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면책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알았으니까 국회의원이 잘못 안 해도 다 불체포 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동의하면 체포 당해. 조사 받아야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는 면책. 국회의원으로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맨날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다 용서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그치? 국회의원이 바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국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국회는 말 그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 되는 거고요. 이 국회의원은 당연하지만 누가 뽑아줘야 되는 거야? 바로 국민이 뽑아서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뭘로써 일을 하는 거야?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바로 국민의 뜻에 따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사당이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건물이에요. 이 국회의사당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뉴스에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죠. 이 국회의사당이 지금 현재는 서울에 있는 여의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교과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치?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회의사당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기가 여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의도에 이렇게 국회가 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이 뚜껑 열리면 뭐 로봇 공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 헛소리겠죠? 네, 좋아요.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다. 자, 첫 번째 국회의원, 국회가 하는 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첫 번째, 국회는 법을 만들거나 또는 법이 오래되거나 했으면 고칠 수도 있고요. 법을 없앨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에요. 자, 국회에 하는 일. 이거 중요하겠지.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뭐야? 바로 입법에 관한 일이다. 입법. 입법이 뭐야? 바로 여기 있는 요거야. 됐지?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이 오래됐으면 고쳐야죠. 그렇죠? 새로 고치거나 또는 법이 필요 없어졌어. 그럼 이제 없앨 수도 있다.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일이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두 번째 하는 일은 국회에서는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 즉 돈이죠. 이것을 심의, 어떤 일을 토의해서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걸 판단하는 것이다. 심의하여 확정하는 일을 한다. 두 번째 여러분이 아마 국회의 첫 번째 입법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두 번째 걸 아마 가장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국가의 재정에 관한 일이다. 재정은 뭐야? 돈에 관한 일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첫 번째로 법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밤 10시, 막 밤 9시까지, 그 다음 뭐 4명만 모여라, 6명만 모여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좀 제한을 했잖아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제한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법에 있어야 된다. 법에 따라서 집합을 4명으로 제한하고, 뭐, 카페나 식당 같은 것도 밤 9시,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에 의해서? 이 국가적인 사태에서 바로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법에 따라서 4명이 모이거나 밤 9시까지나 이런 걸 제한을 바로 두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PCR 검사라든지 보건소 거기 가가지고 했던 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받았던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PCR 검사가 한 건당 뭐 6만 원인가 뭐 9만 원인가 꽤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코로나 검사에 뭐 예를 들면 1,000억을 쓰겠다. 뭐 이런 것이 적절하냐라는 거지.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에 뭐 일주일에 2개씩 자가진단 키트를 나눠주는데
교육부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600억이 든다. 라고 한 것이 과연 맞는 거냐? 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목적에 맞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낸 뭐 코로나 뭐 시속 항원 검사를 사기 위해서 600억을 요청했어. 근데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비싸게 했다. 500억으로 줄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00억으로 너무 부족하다. 800억으로 더 늘려서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뭐 3개씩 줘라. 뭐 이렇게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뭐예요? 정부에서 계획한 예산안을 살펴본 다음에 이미 썼던 것도 잘 쓰였는지, 그치?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이런 일들. 즉 예산의 대부분은 당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바로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는 돈을 쓰거나 할 때 국회에게 계획안을 내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허가를 맡아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과연 잘 사용했는지도 국회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여러분이 뭐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막 국회의원들이 뭐 정부의 뭐 국무총리나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교육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정부가 법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바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일,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은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국정감사.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감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청문회라고 하죠. 청문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오세요. 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데 미사일을 몇 발을 쐈습니까? 그럼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북한이 그럼 이런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나라 국방부는 어떤 일을 할 겁니까? 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저희는 그 미사일을 요격할 방법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국정감사, 청문회 이런 것들이라 볼 수 있겠어요. 청문회는 또 특히 이제 그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 사람을 통과시켜주는 게 바로 청문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는 법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정부와 같이 함께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다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하고 할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또 국정에 대한 권한으로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탄핵 소추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 일을 잘못하면 바로 탄핵을 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대통령, 뭐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로 탄핵을 해서 쫓아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바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바로 어디에서 판단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주면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나게 되는 거야. 우리 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물러나게 되었죠.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되긴 했어요.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에 의해서 탄핵은 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하는 일 이렇게 잘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국회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건 입법 맞아요.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는 거 제일 중요한 기능이겠죠. 두 번째는 국가의 재정, 즉 우리 돈이 잘 쓰이는지 계획에 맞게 쓰이는지 목적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세 번째로는 국가에서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정을 감사하고 청문회도 열고 또는 잘못한 게 있으면 탄핵, 즉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회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죠? 넘겨서 도영이는 신문기사를 읽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땡땡땡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법안을 냈다는 얘기예요. 유치원과 학교의 도로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는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표지판, 과속 방지 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 그치? 지금 법에서는 의무가 아니었대. 그래서 이제 바꿨다는 거지. 의무가 되게. 그래서 땡땡땡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설치,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르면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그 다음 이거 기억나죠? 30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 주변에 30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여러분 그 학교 앞에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카메라 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30km 넘는 차들은 카메라가 찰칵해서 벌금 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속 방지 시설, 과속 방지턱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힘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국회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이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사례를 찾아봐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과서 뒤에 있는 법률 제안서를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죠.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와 관련된 법률을 제안한 학생의 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법률이 필요한 문제를 살펴보고, 자, 법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강제성을 띠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어린이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봅시다. 부모님과 산책을 하다가 손을 씻으러 공원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세면대가 너무 높았다. 발 뒤꿈치를 들고도 손이 닿지 않았다. 한참을 노력해서 겨우 손을 씻을 수 있었다. 공원 화장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어린이를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법률 제안서, 법안 이름, 공중 화장실의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법안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제안하는 이유, 무엇이 높아 불편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요 내용. 공중 화장실엔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강제성이 있게 적어야겠죠? 두 번째, 어린이용 세면대 높이가 그러면 얼마가 되냐? 그치, 60cm 이하 되도록 설치해라. 그래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법안은 결국 뭐예요?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혼란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겠죠. 만약 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못 만들면 이 법을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높이가 얼마가 되는 게 어린이용이야. 이거 갖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안에 대해서 법안 이름도 한번 정해보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제안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법안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국가에서 실천하게 할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법률 제안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이런 법안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학생이 내어줬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은 보행 중 걸어 다니는 거. 보행 중 특정 구역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을 생각했대요. 이런 것들. 제안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들이 많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했죠.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네요. 휴대전화 금지 구역을 정하고, 그치? 뭔가 금지 구역을 정하고, 여기에다가 표지판과 CCTV를 설치하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치? 설치한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만약에 이런 금지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휴대전화 금지 구역은 보통 횡단보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치? 걸어다닐 때 제일 휴대폰 위험한 곳은 횡단보도니까.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사람을 금지하도록 표지판하고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사람한테 경고 방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 그래도 또 계속 그러는 사람에게는 결국 신고하게 해서 벌금을 걷고 포상금을 준다. 이런 방안들을 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주의할 거는 우리가 너무 이것도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은 안 되겠죠. 맞아요? 흔히 이제 법이라는 게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잘못 만들면 처벌만 하고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법률 제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법이라는 건 또 하나 아까 선생님이 정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은 예외 조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기회가 되면 서울에 놀러 가서 여의도 벚꽃 구경도 하면서 국회의사당 한번 구경도 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